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47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아주 괴상하고 특이한 현상을 여러분 아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권 여당의 후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주범입니다. 주범. 그리고 현행범입니다. 제가 이걸 현행범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월 10일부터 그의 졸개들,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졸개들, 공모자들, 이게 김만배, 유동규 등 지금 5명이 구속되고 어제 그저께는 성남시 의회 의장을 했던 최뭐라고 제가 이름 깜빡했습니다만 수십억을 받아 먹고 이재명 시장의 1년의 이 개발 계획에 이게 뒷받침을 해준 그 6명이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1월 10일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가 이런 자백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과 관계해가지고 우리는 시장이 결재하고 지시한 그 과정을 따랐을 뿐이다. 우리가 왜 법정에 서 있느냐? 시킨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다. 시킨 사람이 법정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취지로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재판장이 선언했으니까 1월 10일 첫 재판, 1월 17일 두 번째 재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24일 세 번째 재판인데 그 사이에 녹취록이 또 터져 나왔어요. 그 김만배 일당들이 주고받은 녹취록에 그게 다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당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데 그는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매일 무슨 공약을 쏟아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공범과 하수인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쪽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주범이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이 분명하다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걸 뭉개려고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결국 대통령에서 이걸 완전히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입니까? 지금 제가 손가락질로 가르친 요 300m 뒤에 대검찰청 중앙검찰청이 있어요. 당장 불러다가 소환해서 조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해서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할 이재명 후보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개치게 하고 이걸 두들려 얻기 위해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쏟아내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관련자 한 사람이 자살 미수했고 세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건 결국 죽음의 계곡에서 시신을 쌓아 올리는 그 위에 악령의 존재로 대장동 게이트가 등장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연히 구속돼서 주 피의자 공범의 두목으로 재판받아야 할 이재명이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 미친 공약을 하고 있어요. 미친 공약. 매일처럼 육아 비용, 그 다음에 아동,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거기에도 뭔가 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가고시 수능시험 이 시험 문제도 쉽게 하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준다. 장년들에 대해서도 준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노인들에 대한 대상도 확대하고 더 주겠다. 어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BTS 있지 않습니까? 나훈아 있지 않습니까? 조용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준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재명 씨, 당신이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홧김에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유튜브 스튜디오
이 운영이 어려워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젊은이 PD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PD들에게도 보조금 준다고 내일 공약을 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주겠다. 박찬종이도 포함되고 이재용이도 포함되고 당신까지도 포함되는 거기에 1년에 뭐 1,000만 원씩을 준다든지 아주 차라리 그렇게 공약을 해요. 그렇게 하면 뭐 백성들이 정신이 헷가닥해갖고 당신 대장동 게이트 재판 진행되고 당신이 주범이라고 하는 그러면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친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치지 않고야 어떤 일이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검찰이 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법원이 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국회의원이 할 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력한 야당 후보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재명이 따라하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속아 넘어가고 사병들 뭐 월급도 뭐 200만 원씩 주겠다. 그 따라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따라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윤호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생산해냈지요. 지금 책임감이 없습니까?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아직 47일 시간이 충분히 남았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대들도 국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대표, 대통령, 국회의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러분들도 국민이야. 나와 같은 국민.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이야. 국민의 권리, 임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래,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놨더니 이런 게 다 터졌다.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된다. 낯이 뜨거워서라도 그를 끌어내리거나 바꾸거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민주당 당원 가운데 아마 저와 비슷하게 분노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4,200명이 요 사흘 전에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 정지 및 민주당 당원권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이 법원이 김명수 지휘하에 법원이 이걸 빨리 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한다면 제가 보기에 가처분 받아들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재판이라는 거 여러분 이 상식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건 충분하잖아요. 이만하면. 그가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당원권이 정지돼야 할 이유가 넘치잖아요. 근데 이 법원이 소식이 간감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 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윤호정 원내대표 이 세 사람, 그 여당의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찌 되어 있지요? 9명인데 야당 추천위원은 계속 공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퇴짜를 놓으니까 그 8명이 전부 여러분 편 아니에요. 여러분 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 그리고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8명인데 그중에 상임 선거위원, 상임은 글자 그대로 자리를 늘 지켜요. 위원장이 대법관 방에 앉아서 일 보다가 일이 있을 때만 가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조혜주라는 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거기에 핵심으로 이름이 올랐던 사람을 시켜서 그때 문제가 됐는데 임기 3년이 지났는데 지난주일에 이걸 또 연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획책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획책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도 됩니까? 조혜주를 계속 연임시켜도 됩니까? 그리고 선거관리 주무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핵심인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에요. 박범계 핵심 중에 핵심인 국회의원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은 간이 크게도 법무장관 된 직후에 나는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 박범계 장관 그렇고 전해철 장관 그런 데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야당도 한 사람
위원 없고 8명 그렇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뭘 통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하고는 일부 우려. 하늘이 두렵지 않아요? 하늘이. 자, 이재명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가 이러한데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이만큼이고 정권 유지 연장,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 연장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것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참 낯간지러운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투성이에다가 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번에 UAE와 사우디를 방문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적 수준이고 기술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 걸 이렇게 도입해 달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게 국내에 와서는 요지부동으로 원전을 폐쇄시키는 사람이 거기 가고는 그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이런 거짓말 투성이의 문재인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여기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주 많아. 한 35% 관변 여론조사 기간에 그쯤 되는데, 그러나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게 15 내지 20%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정권 탈환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연장되지 않고 탈환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들으시는 가운데 제 말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외람 됩니다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요래버리면 이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 쪼개가지고 종북 정권이다. 어떨 때는 주사파 정권이다. 또 어떨 때는 뭐 김정은이를 어떻게 한다. 요걸 다 복합하면 딱 요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연장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그냥 그대로 문재인 정권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것보다 15 내지 20% 높은데, 이거 윤석열 지지율이 이걸 뒷받침해가지고 이재명보다도 20% 내지 15%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둘이서 오늘 현재까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대표, 김영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른바 탈환 교체 여론이 15 내지 20% 높은데, 그게 그대들의 후보는 이재명하고 비슷하다. 이게. 앞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판이 이런데 윤석열 후보는 물론 그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이재명이 따라하기, 나도 뭘 이렇게 해주겠다, 나도 이렇게 퍼주겠다, 이렇게 따라하기를 하다 보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걸 20, 30대에게 각인시키는데 나는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20대 지지율이 어젠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높아요. 그런데 이 20대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의 근거 자유민주 질서가 왜 48년 8.15 이후에 어떻게 쌓아 올렸다,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한 그마저도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그거를 왜 설득을 못하느냐 이 말이야,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103회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귀동냥하기에는 어제 저녁 현재까지 국회의원 대부분은 그냥 나자빠져 있어. 저 지역구에 가 있거나 뭐 지역구의 경조사나 나돌아다니고 의원회관에나 이렇게 보고 그냥 뭘 하는지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어디다 줄을 댈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디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당신들이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지지율을 올리고 이재명이 뭘 잘못했다가 분명히 깨부수고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오늘 현재의 대선 판도를 볼 때는 야권의 후보가 5% 이상 지지율이 있는 후보가 2명 이상이라면 그건 필연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멀리는 87년 대통령 선거에 김영삼, 김대중 씨가 분열해가지고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가까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도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1%인데 홍준표 24, 안철수 20, 유승민 4, 요거 합하면 48%야. 문재인 41대. 그때도 후보 단일화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문재인을 꺾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할 때에 5% 이상의 현재의 지지율이 있는 사람끼리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 현재로서는 윤석열과 안철수인데,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대는 이 선거판에 안철수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문재인이 대결했을 때도 그대는 문재인 편에 끝까지 섰지요. 껴안고 지지한다 그랬지요.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자라도록 힘을 보태줬지요.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얘기 다 생략해버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직전까지 그대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은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버티다가 결과는 어찌 됐어요? 20% 나왔지요. 홍준표한테도 24% 졌지요. 그래 어찌 됐어요? 문재인 정권 탄생에 그대가 기여한 겁니다. 그것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의 공동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그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데도 이번 판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은 뭐 여러 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 지지율을 가면 종당에는 후보 단일화에 그대도 흔쾌히 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1. 안철수 입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권 탈환 선거라고 하는 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의 탈환인데 표현은 달리해도 괜찮아요. 만일 이 정권이 승계해서 이재명 쪽으로 유지된다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 위험이 있고 그래 지도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그대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그렇다면 그대가 본원적인 야당 후보인가에 대한 내가 의심도 있어.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그대가 야당 후보라고 믿고 일정한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앞으로 역사적으로 후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철수 씨,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언하기 직전에 나한테도 전화를 해가 찾아뵙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찾아오실 것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좀 열심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심정이 후보 단일화를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라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어디든지 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태극기 세력이라 가지고 이 정권의 비방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태극기 세력은 아주 별난 사람들이고 이게 불령선인 취급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양반들이야말로 아스팔트에서 이 정권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정권 유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이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모임에도 저는 갈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박찬종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